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요동쳤다. 대만 TSMC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시선이 중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바로 일본이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었다. 동북아 패권 구조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다. 러시아 출신 IT 보안 전문가 알렉세이가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술과 욕망, 배신과 정의가 얽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출신 국제 IT 보안 전문가 알렉세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대만 TSMC 기술 유출 사건의 전말입니다. 일부 배경 엔드 상황 소개. 그날 아침 저에게 대만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렉세이 선생, 긴급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TSMC에서 중대한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전화기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타이페이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TSMC가 뒤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만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또 중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간 건가?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언론은 연일 중국의 기술 탈취를 규탄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디지털 흔적들을 추적하던 중 예상치 못한 IP 주소와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반도체 장비 회사인 TLTOKYO 일렉트란 리모터드과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RAPIDUS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발견이었습니다. 대만 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이라니.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던 일본이 다시 한번 대만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SNS는 하루 종일 관련 해시태그로 도배되었고 젊은이들은 또 당했다며 허탈해했습니다. 2부 주요 등장인물. 사건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저는 핵심 인물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린이었습니다. TSMC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인 그는 이번 사건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알렉세이 선생님, 전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린의 눈에는 배신당한 자의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일본 기업에 스카우트되어 갔을 때는 축하해줬는데 그게 이런 일의 시작이었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린은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팀의 핵심 기술 문서들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죠. 하지만 너무 규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타카하시였습니다. 일본 라피더스의 연구 책임자인 그는 체포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습니다. 신문실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복잡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말이야. 타카하시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계 반도체의 왕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대만에게 밀려났지. 이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쟁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불법. 그래, 불법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이었어. 일본의 재건을 위한. 그의 변명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에게 이번 사건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선 국가 간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민낯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삼부 갈등 문제 발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만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분노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TSMC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일본 규탄, 기술 도둑이라는 피켓들이 나부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니. 길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계속 중국만 경계했는데 정작 일본이 우리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네요. 그의 표정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린과의 두 번째 만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믿고 지냈던 동료가 체포됐어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씨라고 한국계 엔지니어였는데 일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기술 자료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범한
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빼앗기기만 해야 합니까? 중국에게, 일본에게, 미국에게. 우리는 그냥 기술만 만들어주는 공장일 뿐인가요? 그의 절규는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작은 섬나라 대만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겪는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라피더스 본사는 언론 취재진들로 포위되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타카하시는 구속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행동했다. 법정으로 향하던 그가 기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명분을 잃은 후였습니다. TEL의 임원들도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술 협력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들의 변명은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암호화된 통신 기록, 은밀한 자금, 이체 내역, 체계적인 기술 탈취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산업 스파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부 사건 전개,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만 검찰과 함께 TEL의 타이페이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서버와 개인 컴퓨터를 압수합니다. 검찰관의 선언과 함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인데 왜? 하지만 압수된 자료들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파일들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대만 검찰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TSMC의 3나노 공정기술, EUV 장비 세팅값, 심지어 차세대 반도체 설계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일본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프로젝트 라이징 선이라는 코드명의 문서였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달린 이 문서에는 대만과 한국의 핵심 기술을 획득하여 일본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옆에서 지켜보던 대만 검찰관이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술 침탈이었네요. 저는 국제적인 기술 유출 네트워크를 추적해갔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일부 기업들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북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린과의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낮으로 개발한 기술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강대국의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린,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지키는 의지입니다.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엔지니어들이 내부 고발에 나섰고 라피더스와 TEL의 불법 행위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도 당황했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반도체 재건 계획이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오부 해결 깨달음. 드디어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타이페이 지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총장이 단상에 올라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대만 검찰은 일본 기업 TEL과 라피더스가 조직적으로 TSMC의 핵심 기술을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총 17명이 기소되며 이 중 3명은 구속 기소됩니다. 타카하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도 조국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적 신념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TEL은 대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라피더스는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반도체 재건 프로젝트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불법적 수단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대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만은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TSMC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고 정부는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집에 있지 않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 대만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 린과의 마지막 만남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TSMC는 이번 사건 후 더욱 강해졌습니다. 직원들의 단결력은 높아졌고 보안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모든 직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술 발전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정부도 반도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육부 감정적 결말. 저의 임무가 끝나갈 무렵 대만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TSMC 본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혼란은 온데간데였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작은 칩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기술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TSMC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일본 기업들이 대거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동북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대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 탈취와 견제를 받았지만 결국 꺾이지 않는 의지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LG. 이들 기업이 세계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의 견제와 기술 봉쇄에도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이 점점 작아져갔지만 그 의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작은 나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한국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그랬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다. 대만도, 한국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작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장면은 상공에서 내려다본 야경이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과 멀리 보이는 한국의 공장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세계를 흔드는 기술 전쟁 속에서 끝까지 지켜낸 나라만이 미래를 가진다. 대한민국도 그 길을 걸어왔다. 지켜낸 자만이 강국이 된다.